청주시는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지방소득세가 전체 지방세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반도체 경기에 따라 울고 웃는 일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논의 온 지 며칠이 지났지만 제설 작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제설 책임 주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인데 시민들의 안전은 계속 위협받고 있습니다. 김영환 지사의 제안으로 탄생한 못난이 김치가 올해는 수출길에 오릅니다. 충청북도는 김치에서 출발한 못난이 브랜드를 다른 품목으로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수험생들의 인문계 기피 현상이 심화하고 있지만 이번 도내 대학들의 정시 모집에선 오히려 강세를 보였습니다. 하향 안전 지원 경향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지난해 성탄 전야부터 많은 눈이 내렸죠. 이렇게 눈이 내린 지 열흘이 지났지만 그늘진 인도나 산책로는 아직까지도 제설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청주 무심천 산책로. 시민들은 얼어붙은 산책로를 피해 눈이 없는 것만 골라 조심조심 발걸음을 내딛고 행여나 넘어질까 자전거 타기를 포기하고 걸어갑니다. 햇볕이 들지 않는 보행로도 다를 게 없는 상황. 눈이 내린 지 열흘이 지났지만 제설 작업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 곳들은 모두 빙판길로 변했습니다. 애기도 많이 미끄러지고 많이 미끄러워요. 여기가 근데 막 모래 이런 거 따위 안 뿌려져 있고 이러니까 많이 미끄러웠었어요. 이처럼 제설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곳들 대부분은 제설 책임의 주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곳 버스 정류장은 제설 작업이 잘 이루어져 있지만 불과 몇 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은 조금만 걸어도 미끄러울 만큼 위험한 상황입니다. 청주시는 버스 정류장의 경우 관리 책임이 청주시로 명확히 정해져 있어 제설 작업을 진행했지만 인력과 장비 부족을 이유로 인도까지 제설 작업을 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시에서나 아니면 부천에서 거기까지는 사실 제설 작업을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는 뿐더러 범위가 워낙 넓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결국 주민들이 직접 제설 작업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대부분 지역에서 제설제마저 바닥낸 상태라 이마저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지금은 없어요. 근데 저희가 이번에 다 나가서 건설과에 신청을 해놨는데 언제 올지는 몰라요. 책임이 없다며 회피하는 지자체와 제설제가 없어 주민들이 직접 나설 수도 없는 가운데 보행자들의 안전은 오늘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시군이 걷어들이는 지방소득세라는 지방세 항목이 있습니다. 청주시는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지방소득세가 전체 지방세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SK하이닉스 덕인데 문제는 반도체 경기에 따라 웃고 웃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청주시가 이례적으로 보도자료까지 내며 반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해 SK하이닉스가 무려 1,800억 원이 넘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해 세수 확충에 큰 기여를 하게 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청주시가 걷는 지방소득세에서 SK하이닉스의 위상은 명실상부한 원톱입니다. 하지만 이게 빛과 그림자가 될 때가 있습니다. 실제 이듬해에는 납부 실적이 180억 원으로 뚝 떨어졌고 지난 2021년 267억 원, 지난해 다소반 등에 883억 원을 냈습니다. 올해는 세계적인 반도체 산업의 불황이 예고돼 있어 다시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주시가 걷는 지방세 가운데 지방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40%나 되기 때문에 SK하이닉스의 실적에 따라 추경 예산을 세우는데 변수가 큰 것입니다. 지난해 청주시 의회는 왜 예산 추계를 제대로 못하냐며 집행부를 질타하는 일도 있었지만 경제 상황이 워낙 안개 속이어서 앞으로도 이런 변동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청주시에서는 SK하이닉스가 절대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반도체가 세계적으로 특히 비메모리 부분이 한 3분기까지는 그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해서 내년도까지는 지방소득세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하고 있고. 청주시가 지난해 거둔 지방소득세 총액은 4,067억 원으로 SK하이닉스 다음으로는 LG화학이 163억 원, 분사한 LG에너지솔루션이 117억 원을 납부했습니다.
반도체와 2차 전지 같은 첨단 업종도 늘 경기가 좋을 수만은 없기 때문에 다양한 산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것이 청주시 세수 시스템의 과제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충청북도가 올해 재해 예방 사업을 위해 역대 최다 예산인 1,555억 원을 투입합니다. 지난해 사업비 대비 11% 증액된 것으로 이중 국비 확보액은 50%인 777억 원입니다. 도는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등 100지구를 대상으로 재해 예방 사업을 벌일 예정입니다. 김영환 지사의 제안으로 탄생한 못난이 김치가 올해는 해외 시장으로 나갑니다. 상품성이 떨어져 밭에 방치된 배추로 김치를 담가 수익을 창출하는 색다른 사업인데요. 성공 가능성이 엿보이자 충청북도는 배추 외에 다른 품목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조영광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충청북도는 한국외식업중앙회와 못난이 김치 판매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출하 뒤 밭에 남겨진 배추를 가져다가 위생적인 시설에서 김치를 담가 전국 음식점에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외식업중앙회와 적십자사 등에 30톤이 판매된 못난이 김치가 올해는 수출길에 오릅니다. 일본과 베트남에 마트와 음식점 등에 20톤이 판매되고 미국 LA 홈쇼핑을 통해서도 10톤 판매가 추진됩니다. 또 국내에서도 GS 리테일이 설 명절을 맞아 100톤 한정 판매를 진행합니다. 확보되어 있는 배추는 약 한 2,500톤 정도를 추가로 그 밭에 있던 배추들을 수매해서 지금 저온 창고에 지금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김치에서 출발한 못난이 브랜드는 도내에서 생산되는 감자와 옥수수, 사과, 복숭아 등으로 확대됩니다. 지난달에는 착한 못난이, 어쩌다 못난이, 건강한 못난이 3가지 상표를 특허청에 출원했습니다. 또 농산물 등의 판매를 담당할 통상 전담 조직을 구성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못난이가 굉장히 가격 경쟁력이 있고 또 품질 경쟁이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지금 유통을 뚫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충청북도는 못난이 김치 판매 업소에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도내에서 수급이 어려울 경우 전남, 해남 등에서도 못난이 배추를 수확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제천시의 올해 최대 역점 과제는 하루 평균 5천 명의 관광객이 찾는 중부권 핵심 관광도시 건설인데요. 새해 첫 시작을 서울역과의 업무 협약으로 관광 활성화에 물꼬를 텄습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하루 12만 명 이상의 이용객이 찾는 서울역. 서울역과 전국 주요 역을 연계하는 관광 상품 개발로 지난해 코레일이 거둬들인 수익은 약 100억 원에 이릅니다. 제천시가 서울역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서울역장이 직접 제천시를 방문해 수도권 관광객 모객과 제천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한 겁니다. 수도권 국민들에게 제천에 대한 홍보 부분과 두 번째는 그 홍보에 의해서 상품 개발을 제천시와 같이 좀 추진을 해서 관광 상품의 판매. 렛츠 코레일 등 코레일 인프라를 활용해 제천시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서울역과 청량역, 용산역 등에서 제천시 관광 상품의 홍보와 지원에 적극 나설 방침입니다. 제천 시티 투어, 관광 택시 등과 연계해 제천 도심과 청풍 호반 관광을 활성화하고 특히 서울과 제천역을 잇는 임시열차를 연 1, 2회 운행해 수도권 단체 관광객을 끌어들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청량리역에서 출발하는 기차를 이용해서 제천시만의 별도의 기차 여행 상품을 구상하고 있고요. 운영 횟수는 일단 시범적으로 연 1, 2회 정도 운영을 해본 이후에 효과가 크다고 하면 저희가 점차 확대. 또한 현재 제천역에서 청량리역까지 운행하는 KTX를 빠른 시일 내에 서울역까지 확장하기 위해 사전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입니다. 청량리에서 우선적으로 관광열차를 운행을 개시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노선을 서울역까지 연결시키는 노력을 계속해서 해나갈 작정입니다. 하루 평
평균 12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서울역과의 업무 협약은 수도권의 관광객 유치는 물론 제천시 관광 홍보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충북 시군의회 의장협의회가 충주에서 열린 정례회에서 충주댐 광역상수도 일방 추진 규탄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박혜수 충주시의회 의장이 발의한 이번 결의문에는 수자원 공사가 지역 주민, 기관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규탄과 함께 안전대책과 충주시민 참여 방안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수험생들의 인문계 기피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죠. 기초학문 고사 위기라는 말까지 나오는데 도내 대학들의 이번 정시 모집에선 인문사회 계열 경쟁률이 오히려 강세를 보였습니다. 대학들은 낙관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인데 진기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번 정시 모집에서 도내 대학 중 평균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건국대 글로컬 캠퍼스. 가장 경쟁률이 높은 학과는 15대 1을 보인 문헌정보학과입니다. 인문사회융합대학의 평균 경쟁률이 7.74대 1로 6.77대 1의 과학기술대학을 앞섰습니다. 원래 수능 시험에서 중상위권 학생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은 만큼 학생들이 전년도 입시 결과를 참조해가지고 안정적인 지원하는 경향이 좀 높아졌다고. 충북대는 사학과와 철학과, 러시아 언어 문화학과 등 인문계 학과들이 10대 1이 넘는 두 자릿수 경쟁률을 보였고, 청주대는 경찰행정학과나 신문방송학과, 문헌정보학과 등의 경쟁률이 반도체, 소프트웨어 관련 학과들을 크게 앞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학들은 이 같은 현상이 일시적이라는 분석을 내놓습니다. 재수생이 많아 올해 정시 도전 인원이 많았고, 지역 대학에 도전하는 중상위권 학생들에겐 이번 수능이 어려웠던 상황. 여기에 지역 대학들이 올해 수시 모집 인원을 대폭 늘려 정시 인원까지 줄면서 우선 대학에 입학하고 보자는 하향 안정 지원 경향이 강해졌고, 지난해 경쟁률이 낮았던 인문계에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내년에는 40만 미만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분명히 지금의 경쟁률이 내년에는 보장을 못한다. 대외적인 그 이미지 개선을 위한 노력을 스스로 하고. 학령 인구와 수능 난이도, 재수생 비율 등 입시 상황에 따라 인문계 학과들의 희비는 얼마든지 뒤바뀔 수 있는 상황. 교육과정과 학제 개편, 취업률 제고 방안 등 인문계열의 경쟁력을 갖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숙제로 남았습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충청북도가 오는 11일부터 27일까지 설 연휴 환경오염 예방 특별 감시 활동을 벌입니다. 중점 관리 대상은 공장 밀집 지역과 악성 폐수 배출업체 등 114개소, 42개 하천으로 도민이 신고한 환경오염 불법 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충청북도 고향사랑 기부제 1호 기부자에 나영석 PD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청주 출신으로 1박 2일 등 다수의 히트 예능 프로그램을 제작한 나 PD는 오늘 고향사랑 기부제 최고액인 500만 원을 충청북도에 기탁했습니다. 충북교육청은 올해 교육복지사업 예산을 489억 원 증액한 3,876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무상급식과 무상교과서, 무상교복 등 공교육비 부당 경감 사업에 210억 원을 추가 투입해 총 1,473억 원을 편성했고, 모든 학생에게 지원하는 현장 체험 학습비도 293억 원이 투입됩니다. 또 도내 7개 군 지역에서 시행하던 교육복지 안전망을 도내 전체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도내 초등학교 예비 소집이 마무리된 가운데 초등학교 6곳은 신입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충북교육청에 따르면 청주 내수읍의 수성초 구성 분교와 미원초 금관 분교 등 6곳이 올해 취약 아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주 동화초 등 13곳은 올해 취약 아동이 1명뿐일 전망입니다. 올해 도내 초등학교 의무 취약 예정자 수는 13,976명으로 지난해보다 521명 줄었습니다. 충주 상공회의소가 충주의 한 호텔에서 2023년도 신년 인사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지역 기관장과 회원사 대표 등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강성덕 충주상공회의소 회장은 올해 경제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와 걱정이 많지만 ESG 경영과 적극 투자 등 선제 대응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극복해 나아가자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충북에서는 1,521건의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년보다 10% 증가한 수치로 지난해 화재로 충북에서는 9명이 숨지고 116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화재로 인한 재산 피해는 631억 원이었으며 전체 화재 중 40%는 부주의로 인한 화재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충북대학교 차기 총장 선거가 오는 18일 5파전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청주 서원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어제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5명이 등록했고 추첨을 통해 임달호, 이재은, 고창섭, 김수갑, 홍진태 교수 순서로 기호가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교수와 직원, 학생 등 선거인 명부는 오는 6일 확정되고 오는 18일 투표는 선거인 스마트폰이나 이메일로 발송된 URL에 접속해 투표하는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에 김갑수 서원대 융복합대학 석좌 교수가 임명됐습니다. 김갑수 대표는 세광고와 고려대를 졸업하고 31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장과 국민체육진흥공단 전무이사 등을 역임했습니다. 주식회사 원익머트리얼즈가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을 통해 불우이웃 돕기 성금 2,131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기탁된 성금은 청주 지역 사회복지사업과 저소득 가정 지원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원익머트리얼즈는 반도체용 특수가스 등을 생산하는 업체로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네, 청주 출신 나영석 PD가 고향사랑 기부제 충청북도 1호 기부자가 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올해 시행에 들어간 고향사랑 기부제로 모인 돈은 주민복지에 쓰이고 또 제공되는 답례품은 지역경제의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1호 기부자를 시작으로 많은 이들의 동참이 이어져서 지역의 활기를 불어넣어주길 기대해봅니다. CJA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